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20대엔 더 성공한 친구, 30대엔 좋은 집을 산 지인, 40대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동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부러움의 대상도 자연스레 변해갑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화려한 경력이나 비싼 자동차가 아닌 전혀 다른 가치에 눈을 뜨게 되죠. 인천에 사는 71세 윤명자 씨는 매주 3개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퇴직 교사 모임, 아파트 주민 독서클럽, 그리고 대학 동창회까지. 윤 씨는 이 모임들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자녀가 의사나 판사가 된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자문 역할로 월급 받는 친구들도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 씨가 이야기하는 진짜 부러운 사람은 놀랍게도 외적인 조건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모임에 올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대화를 나눈 후에는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남기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우리 동창 중에 박영애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고 자녀들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모임에 오면 항상 중심이 되죠. 그 비결이 뭔지 계속 관찰해 봤는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윤 씨가 발견한 가장 부러운 사람의 특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모임에서 진정으로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숨겨진 특징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팁이 아닌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아닌 부러움을 받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후 품격이 적극 응원합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마음의 평온함을 간직한 사람. 윤 씨가 말하는 가장 부러운 사람, 박영애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마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영애는 모임에 올 때마다 항상 여유가 느껴져요. 급한 마음이나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 평온함은 변하지 않아요. 이러한 마음의 평온함은 단순히 성격이 온순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영애가 들려주는 하루는 매일 아침 편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생활을 하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스스로 자기 만족을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죠. 서울에 사는 69세 이상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낚시 모임에는 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78세인데도 젊은 사람들보다 활기차고 마음이 편안해 보이죠. 언젠가 그분께 비결을 물었더니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강 회장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5분 정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이 간단한 습관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네요. 그분은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해 주세요. 그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인지 자녀들과의 관계도 무척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내는데
강 회장님은 그저 웃으며 받아들이세요. 이처럼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며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특징, 관계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람.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대구에 사는 75세 최병철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세대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수십 개의 모임에 참석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 제게 의미 있는 관계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더라고요. 최 씨가 부러워하는 친구 한 명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정민호는 모임을 딱 2개만 유지해요. 대신 그 모임의 사람들과는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아플 때 찾아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친구가 필요해. 수십 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관계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들은 의무감에서 참석하는 형식적인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정 씨는 아무리 바빠도 진짜 친구들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아요. 그리고 만날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온전히 대화에 집중하죠. 그래서인지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질 높은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진정한 교류와 정서적 지지는 노년기 행복의 핵심 요소이며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질 좋은 사람은 내면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신뢰를 얻는 경향이 큽니다. 세 번째 특징,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식 씨는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업무에 필요한 것만 배웠어요. 시간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게 됐는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김 씨는 지금 수채화뿐 아니라 디지털 사진, 스마트폰 활용법, 영어 회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모임에서는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있어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저희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 회장님이 계세요. 올해 83세인데 작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세요. 그 열정과 호기심이 정말 부럽습니다. 학습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의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제가 75세에 시작한 영어 공부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외국인 친구들도 생기고 이제는 간단한 영어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누가 70대 후반에 새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이처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신선하고 흥미롭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불평불만이 아닌 현재의 관심사와 미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죠. 네 번째 특징, 자신만의 목적이 있는 사람.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네 번째 유형은 자신만의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박미경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하고 가장 힘든 건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출근하며 살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지니까 내가 왜 일어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씨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 몇 년을 보냈지만 우연히 동네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됐어요. 버려진 강아지들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 저에게 엄청난 보람을 줍니다. 다섯 번째 특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노년의 모임에서 진정으로 부러움을 사는 다섯 번째 유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6세 이정숙 씨는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창회에 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자녀를 일찍 잃기도 하셨고 남편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모임에 오면 항상 밝고 긍정적이에요. 불평 한마디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죠. 이 씨는 처음에는 그런 태도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가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쓴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는 거죠. 처음엔 큰 것들만 떠올렸지만 점점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되셨대요.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한 끼까지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행해지고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고요. 그 간단한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상황이나 조건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의 여섯 번째 특징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정영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자유를 만끽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죠.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고혈압도 생겼습니다. 정 씨가 부러워하는 친구는 은퇴 직후부터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퇴직하자마자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걸었죠. 식습관도 철저히 관리했고요. 당시엔 너무 빡빡하게 산다고 놀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더라고요. 일곱 번째 특징,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는 사람.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의 일곱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공간을 소중히 가꾸는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4세 황미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산악회에 이 회장님이 계세요. 올해 80세인데
그분 댁에 한번 초대받아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만의 공간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이 회장님은 아파트 작은 방 하나를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좋아하는 책들과 음악, 취미 물품들로 채워진 그곳은 마치 작은 낙원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루에 최소 2시간은 그 공간에서 보낸다고 해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자신만의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표현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심리적 안식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개인적 공간이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항상 남편이나 자녀들 중심으로 집을 꾸몄어요. 제 취향이나 필요는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작은 방 하나를 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공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가꾸는 행위는 정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살거나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8번째 특징,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의 8번째 특징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자유란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맞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9세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사실 경제적으로 특별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연금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누리는 사람이죠. 김 씨가 말하는 그 친구는 은퇴 전부터 경제적 자유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30대부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했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투자했죠. 큰 집이나 비싼 차보다는 여행과 취미, 그리고 노후를 위한 저축에 집중했어요. 그렇기에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봐야 하겠죠? 9번째 특징, 자신만의 일상 의식이 있는 사람. 노년의 모임에서 진정으로 부러움을 사는 9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일상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1세 한영자 씨는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동창 중에 박 선생이 있어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자신만의 특별한 루틴이 있대요. 그 일관성이 그분에게 특별한 아우라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박 선생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20분간 명상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쓰고 감사한 일 3가지를 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 선생은 오히려 그런 일상 의식이 자신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준다고 말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일상적인 의식은 불확실성과 불안을 줄이고 삶의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일상 의식이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박 선생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10번째 특징,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3세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새로운 것은 피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박 씨가 부러워하는 친구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72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웠고 74세에는 SNS를 시작했어요. 76세인 지금은 온라인 마켓에서 손수 만든 작품을 판매하고 있죠. 사실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의 도움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배웠죠.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그 순간 정말 늙은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좌절도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끊임없이 적응하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지적 유연성을 키우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나이 든다는 것은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건강, 역할, 관계 등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입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진정으로 부러운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 지금까지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의 평온함, 질 높은 관계, 끊임없는 배움, 명확한 목적, 감사하는 마음, 건강관리, 자신만의 공간, 경제적 자유, 일상의식,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까지.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15분씩 걷기를 시작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스스로 부러운 사람이 되기 위한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심껏 영상 올렸습니다. 앞으로 구독자님 모두가 진정으로 부러움을 받으실 수 있는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 품격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